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피부 미용, 그러니까 에스테틱 분야 전문 기업이죠. 파마리서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이라는 피부 개선 주사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는 이 회사가 유럽 시장 진출과 또 꾸준한 수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꽤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야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요. 해외 진출 역시 이게 수익성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파마 리서치, 과연 단기적인 어려움을 딛고 계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파마리서치는 바로 내년이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게 그냥 진출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상위권 파트너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 좀 빠르게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파트너를 통한 판매는 직접 판매보다는 초기 수익성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주력 제품인 리쥬란 자체가 워낙 수익성이 높아서요. 전체 이익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해 매출은 100억 원 미만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수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태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성장 중이고요. 또 3분기에는 중동, 4분기에는 서유럽 같은 새로운 지역 진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장품 사업이 일본과 미국에서 반응이 괜찮고 2026년에는 새로운 미용 의료기기나 또 보툴리눔 톡신 제품 출시, 차세대 리쥬란 개발 같은 이런 중장기 성장 계획까지 고려하면 연평균 한 25% 정도 매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중장기적인 그림에는 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장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 실적은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2분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또 전공의 파업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요인으로 국내 병원의 시술 건수가 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3분기에는 이런 효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은 원래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 가능한 의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국내 매출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마리서치는 직접 영업하는 국내 시장의 이익률이 해외 수출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매출 비중이 줄고 해외 비중이 늘면 전체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GPM이라고 하죠. 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4분기에는 글로벌 심포지움 개최나 문화재단 기부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약 50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 유럽 진출권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대신에 가격 할인이 들어갈 텐데 이게 수익성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일부 수출 지역 성장세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리투오 같은 경쟁 제품이 등장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 국내 실적이 2분기보다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워낙 2분기가 특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파마리서치의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분기에는 또 전통적인 국내 성수기가 돌아오고 중국 단체 관광객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실적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수출입니다. 수출이 국내의 어떤 일시적인 부진을 충분히 메워주면서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2분기에 집행했던 광고비 부담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유럽 진출 관련해서 수익성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파트너사가 유럽 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필러 업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기 시장 안착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 아닐까요? 물론 파터의 명성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아마 상당한 폭의 할인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이게 단기 수익성에는 분명히 부담이죠. 또 그 파트너사 한 곳이 22개나 되는 유럽 국가를 전부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마케팅을 함께 펼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최소 주문 수량, MOQ라고 하죠. 이 기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초기 물량 자체는 시장 반응을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유럽 시장에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알리고 또 신뢰를 쌓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단지 좋은 파트너를 구했다는 것만으로 성공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신시장 진출이든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가 기존의 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유럽, 미주 등으로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 그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쥬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RF 고주파 복합기기라든지 보툴리눔 톡신, 또 차세대 리쥬란 같은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강릉에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생산 시설을 늘릴 계획도 세웠고요. 이건 뭐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경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여전히 외부 변수,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나 의사들의 수급 상황 같은 것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이건 근본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시아 시장에서의 화장품 수출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새로운 경쟁 제품의 등장은 언제든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개발 노력, 물론 긍정적이지만 기존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 위협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파마리서치는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또 유럽이라는 거대한 신시장 개척, 그리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마 리서치가 성장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국내 시장의 변동성, 해외 진출 초기의 수익성 문제, 그리고 경쟁 환경 변화라는 이런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3분기 실적과 또 유럽 시장 안착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파마리서치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기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중장기 성장 계획을 실현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